최근 1161화에서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록세적단의 전설적인 간부 캡틴 존의 오른팔입니다. 과거 해상 속 그의 팔은 키드처럼 기계팔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캡틴 존이 키드와 같은 자기자기 열매의 선대 능력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는 캡틴 존이 키드의 아버지라는 가설에 대해 예전에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드가 샹크스와 같은 일족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야기하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키드와 캡틴 존의 관계만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샹크스와 같은 일족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분명한 건 키드와 캡틴 존 부자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오다슴의 서사 스타일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다슴은 현실의 역사를 비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검은 수염 티치의 모티브가 된 해적 에드워드 티치가 있는데, 그의 삶을 다룬 이야기의 책 이름은 검은 수염 버커니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티치는 버커니어족으로 밝혀졌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책의 저자는 랄프 디 페인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오다슴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모티브로 삼으며 설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드의 모티브가 된 실존 해적 윌리엄 키드의 아버지 이름은 바로 존 키드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둘의 이명 모두 캡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피스 세계관에 대입하면 캡틴 키드의 아버지가 록세적단의 간부였던 캡틴 존이라는 가설이 완성됩니다. 현재 악마의 열매는 능력자가 죽으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즉 에이스가 죽고 그의 의지를 잇는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듯, 아버지 캡틴 존이 죽은 후 아들인 키드가 운명처럼 자기자기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은 계승되는 의지라는 원피스의 핵심 주제와도 일치하죠. 이 가설의 뿌리를 파고들면 우리는 키드가 가진 유별난 사상의 근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해적의 반항심을 넘어 세상의 지배계층을 향한 뼛속 깊은 증오를 드러냅니다. 샤먼디 제도에서 천룡인을 마주했을 때 키드는 말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그 순수한 마음에 비하면 세상 악당들은 오히려 조금 인도적이지. 이 대사는 단순한 반항심을 넘어 지배계층에 대한 뼛속 깊은 원한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쿠마입니다. 갓벨리 사건 당시 바솔로묘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500명의 사람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쿠마의 능력은 자신이 가본 적이 있는 곳으로만 이동시킬 수 있기에 당시 그가 사람들을 탈출시킨 곳은 그의 고향인 사우스블루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였겠죠. 즉 키드의 고향이 사우스블루라는 점과 키드의 천룡인 혐오를 넘어선 증오로 보았을 때 키드의 어머니는 갓벨리에 있던 주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캡틴 존이 갓벨리에서 죽은 게 아닌 보물을 독차지하려다 부하들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캡틴 존은 갓벨리 사건 이후 사우스블루에서 갓벨리에서 피난당한 키드의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져 키드를 가진 거 아닐까요? 와노쿠니에서 키드가 사용한 기술 댐드 펑크. 그런데 이 기술의 실루엣은 록스를 연상시킵니다. 심지어 왼쪽 눈의 상처까지 똑같죠. 앞선 가설들을 종합해본다면 이는 키드가 록스의 의지를 잇는 자라는 걸 암시하는 떡밥일지 모릅니다. 즉 키드에게 갓벨리 사건은 해군과 로저가 악당을 무찌른 영웅담이 아니라 천룡인이라는 절대악에 유일하게 맞서 판을 뒤엎은 것이 바로 록스디 지배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세상의 악당 록스가 키드에게는 자신들을 사냥하던 절대악에 맞선 유일한 다크 히어로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계승된 의지는 해적선의 이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키드 해적단의 배이름은 빅토리아 펑크호. 그런데 펑크는 반항과 저항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빅토리아, 즉 승리를 붙인 것은 기존 체제에 저항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천룡인으로 대표되는 지배계층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를 상징하는 걸지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키드의 꿈이 루피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루피의 꿈이 해적왕인 것과 달리 록스디 지배의 꿈은 모두를 지배하는 것의 상징인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키드 역시 해적왕이라는 칭호보다는 사왕들을 모두 꺾고 정상에 서는 세계의 왕에 가까운 야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키드가 계승한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가 섬겼던 선장 록스디 지백의 야망,
그 자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즉 그의 꿈을 록스의 꿈을 이어받아 전령이로 대표되는 현재의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왕이 되겠다는 의지일 수 있겠죠. 이번 1161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가프의 무력입니다. 미래의 상황들조차 공포에 질려 도망치게 만드는 전성기 가프의 압도적인 무력은 그가 왜 영웅인지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찬란한 강함 때문에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혼자서 상황을 도망치게 만들 정도의 가프가 왜 로저와 힘을 합쳐 록스를 쓰러뜨려야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1161화 풀버전 분석 부분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번 가프의 무력을 제대로 본 시점에는 전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담으로 이번 갓벨리에서 가프는 단순한 싸움광처럼 보입니다. 아들인 드래곤이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전룡일이라는 구조적 악에 맞선 것과 달리 가프는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해적 수탕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비치죠. 다만 가프의 정의는 자유롭고 인간적인 정의입니다. 그의 충성 대상은 조직이 아닌 무고한 시민이며 그가 평생 대장제기를 거부한 것은 천룡인의 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일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원리는 단 하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일 겁니다. 가프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인 거죠. 록스의 적단과 같은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을 막기 위해서는 해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가프는 시스템 자체는 비판하되 그 시스템이 가진 힘을 이용해 시민들을 지키는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하랄드도 이를 알았기에 세계정부 가맹국이 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프가 로저와 힘을 합쳐 록스를 쓰러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나오고 있는 과거 해상을 보면 센고쿠가 밝힌 갓벨리 사건처럼 록스의 적단을 가프와 로저가 괴멸시켰다는 건 뜬금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센고쿠가 숨겨진 역사를 굳이 꺼내 해군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의 이유와 과정을 완전히 드러내고 세계정부에 유리한 결과만을 남긴 교묘한 반쪽짜리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록스 대 가프, 로저 자체는 진실일 겁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가프는 흰수염 카이도, 빅맘을 도망치게 할 정도의 강자입니다. 또한 로저와 록스는 적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입니다. 즉, 가프가 굳이 로저와 힘을 합쳐 록스를 상대할 이유도 로저가 자신의 목표인 샤키를 구한 시점에서 록스를 상대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어긋나는 이 지점에서 단 하나의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현재 엘바프에서 이문은 도리와 브로기에게 불사의 몸과 범상치 않은 완력이라는 힘을 주는 대신 영혼을 잠식하여 마음속에 악밖에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의 서사는 종종 과거의 비극이 현재에 반복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루피가 나타나면 이 비극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현재 엘바프에서는 이무와 신의 기사단을 상대하면서 이무에 의해 악마로 변해버린 거인족을 막아야 하는 것이 주요 에피소드입니다. 즉, 엘바프 회상에서는 악마화된 존재, 그리고 이무와 신의 기사단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상황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엘바프 회상 갓벨리 편에서 이무가 록스를 악마로 만들었고 혼자서 마리조아를 침공하고 흰수염 카이도, 빅맘을 수화를 뚫을 정도의 강자인 록스는 평소보다 몇 배는 강해진 완력, 그리고 자신의 동족과 가족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죽이려는 악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갓벨리를 괴멸시키려고 했고 각각의 힘으로는 록스를 막을 수 없어 가프와 로저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즉, 악마화된 록스라는 재앙으로부터 섬의 모두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프와 로저가 손을 잡았고 세계정부는 이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왜곡하고 단순한 영웅담으로 역사를 조작한 거 아닐까요? 이 진실 속에서 가프는 싸움광이 아닌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던 고뇌하는 영웅으로 재조명됩니다. 록스는 단순한 악당이 아닌 숭고한 의지를 빼앗긴 비극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진정한 흑막, 이무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과거 갓벨리에서 가프와 로저는 비극을 봉합하는 데 그쳤지만
현재 엘바프에서 루피는 이 반복되는 저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모두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겠죠. 그것이야말로 갓벨리에서 시작된 기나긴 비극의 진정한 끝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